180년이냐? 왜 180년이라는 이야기는요, 20년 아니고 왜 잘랐냐? 알았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왜 180년이다 되는 그 숫자 계산은 그 주역책에 삼천냥지란 말이 나옵니다. 삼천냥지.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 알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한 그 해석은 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양요수는 135에서 합하면 9가 돼서 3000이라고 그러고 세 가지가 그게 1000이 된다 이거예요. 음요는 2하고 4를 해서 6이고 요것이 음입니다. 그래서 양지가 된다 이거 두 개. 그래서 거기 이 주역의 한마디에가 바로 이게 3000양지 해석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효에 대해서 양요고 음요고 해서 했더니 180년이 되네요. 근데 왜 9개로 쪼갰냐? 구궁이니까요. 9개 궁이니까. 8개에다가 중궁이 있죠. 그래서 구궁이기 때문에 9개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이제 조금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중국의 이제 양균선 선생 아까 말씀드렸죠. 당나라 시대 때요. 그 양균선 선생 이후에 송나라 때도 이것이 맥이 아들이나 사이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 제자 아니면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현공풍수가 궁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청나라 때 장대용 선생이라고 있어요. 장대용 선생이 이 근대 현공풍수학의 종사입니다. 장대용 선생 다음에 장중산 선생이 있어요. 이 양반들은 글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장중산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장중산, 이 맥은 계속 내려와요. 근데 저수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심 선생이 있고요. 심 선생이 있고 또 하나 더요. 담 선생. 예. 담 선생, 요 두 사람이 있어요. 요걸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양균 선생 이후에 쭉 내려오다가 여기 장대용 선생입니다. 장대용 선생. 장 선생의 요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서 현공풍수학이 책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책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풍수지리 서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데 딱 볼 책은 뭐냐면 양균송 선생의 저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고전서 있죠. 사고전서 책은 다 합치면 요 벽만큼 됩니다. 중국 청나라 때 강희제 때인가? 강희제 때 어명으로 해가지고 농서, 의서, 술수서 30권이거든요. 한 요 정도 됩니다. 나라의 좋은 책은 싹 만들어 놓은 게 사고전서예요. 사고전서 808권에 바로 그 풍수책입니다. 그 풍수책에 그 장경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몇 가지 책을 빼놓고는 전부 다 이기서적인데 그 이기서적이 전부 다 현공풍수책이에요. 그 808권에 포태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럼 포태는 어떻게 생겼냐? 포태는 이제 일행성사의 멸망경이 있죠. 일상생기 이중천이 있죠. 그게 바로 멸망경입니다. 우리나라 책력 뒤에 보면 그 나오죠. 책 이름들 다 써먹죠. 일상생기 이중천이 이것이 배려놓은 거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대만에서 얼마 전까지 그걸 사용했다. 이게 소위 삼합풍수죠. 그런데 이 장대용 선생이 좋은 책을 이 양균송 선생의 책을 갖다가 줄을 싹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대용 선생의 책을 많이 봤죠. 장대용 선생 호가 평평할 평자에다가 개자요. 계단할 때 개자. 평계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대용 선생님의 호를 따라서 제가 현공풍수 말하자면 초급 단계를 내가 한국에서 책을 폈다는 취지에서 제가 첫 번째 계단이라고 해서 초계라고 지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장중산 선생이 평사옥척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평사옥척경이 말하자면 육이라는 사람. 옛날 고서에 보면 그런 책이 나옵니다. 평사옥척경이라는 책을 갖다가 육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데 그 육이 주원장을 갖다 도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학대사나 그 도성국사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육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데 그게 바로 이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역대적으로 그 평사옥척경을 제일 많이 봐왔어요. 그걸 더 정리한 것이 소위 아까 말씀드린 지리오결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는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간 풍수를 우리나라는 무슨 뭐 참 신주단지 모시듯 이렇게 했는데, 불행히도 심평 선생이 그 책을 번역해 놓으니까 한문에 약한 분들이 지리오기를 다 공부해가지고 대한민국 풍수를 버려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책은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안 됐어야 됩니다. 양택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조국웅 선생이 지었거든요. 근데 장대홍 선생이 이때 평사옥척경이 잘못되었다는 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삼원풍소고 싸움을 합니다. 근데 잠깐 저 소개 역사를 보면 장대홍 선생의 제자가 강 선생이라고 있어요. 강 선생. 강요 선생이 있는데, 강요 선생이 종사수필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종사. 선생을 따라가면서 수필. 글을 써놓은 종사수필이라고 있는데, 그 책을 갖다가 이 청나라 말기에 심 선생이 그 책 한 권을 입수를 해요. 입수를 해가지고 이 현공의 비밀을 독학으로 풀어낸 사람이 심 선생입니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천재죠. 천재. 근데 나중에 현공풍수에 깊이 들어가면 누책을 봐야 되냐면 심시현공왕이 있고 담시현공왕이 있어요. 근데 담시는 이 장중산의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 이 사람한테 배웠어요. 이 담 선생이. 근데 담 선생이 여기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면 외삼촌이 돼요. 이 장중산은 아주 그냥, 아까 그 장대용 선생 이후에 장중상 선생이 현공학의 이택, 녹음 등 여러 가지 책을 만들었는데 신비할 정도로 자기 경험을 써놓은 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장중산의 제자의 제자가 이 담씨의 외삼촌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현공을 갖다 직접 맥을 이어받은 분이고 여기는 천재입니다. 그런데 맥을 이어보다 보니까 사실은 심시현공왕은 좀 쉽고요. 담시현공왕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대만의 종선생이라고, 종우명 선생이라고 하는데 현공풍수에 관련된 책만 해서 한 20권, 그리고 뭐 자미두순이 투명학에 대해서 쓴 책만 해도 근 20권, 약 40권은 방대한 이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했더니 참 점잖으시더라고요. 심시현공학을 공부를 하고 현재 이 담시현공학은 자기도 연구 중이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가가 다 한다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 나중에는 그래서 이 심시현공학, 담시현공학이 현공의 주류입니다. 나머지 파가 있어요. 또 이제 현공풍을 더 공부하신 분은 요 사람들은 뭔 파라고 하면 비성파라고요. 비성파. 그것도 다른 파가 있어요. 또 대개파가 있어요. 대개파. 근데 그래서 이 대만 내에서 요거 두 파가 싸웁니다. 대개파니 비성파니. 그런데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이것은 안 맞는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개파를요. 요 정도 해두고요. 그런데 또 아까 좀 이야기가 빠졌네요. 장 선생의 제자가 그 강요란 분이 있죠. 그 강요가 또 말이 삼화풍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삼화풍수가 안 맞다는, 즉 소위 제목이 평사옥척경 변이 가라는 책을 저술해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입니다. 그래서 300년 전에 지리오결 직지원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지리오결 책에도 보면 철영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철영의 저자가 철영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직지원진이요. 우리나라에도 간간히 좀 보이더라고요. 필사본이요. 그 책이 틀리다고 300년 전에 이미 원리까지 설명해가지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뭡니까 지금? 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 있어요. 지금 인터넷 세상인데요. 아무튼 이제 요 정도 해두고요. 다시 한번 요걸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이 20년 주기로 해가지고 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아까 말했는데요. 우리 김 선생이 저한테 질문한 거 보면 아주 고급 수준인데 강의 경험이 없다 본 게 좀 터덕거리네요. 이 파룬이에요. 파룬이면은 우리가 본래 하도 낙서에서 이 중궁에 오가 들어가죠.
5가 들어가는데 이걸 운에 따라서 7운이다 하면 중궁에다 7을 넣고 8운이다 하면 8자를 쓴 거. 이것이 엄청난 말하자면 변화입니다. 이 세계에서. 어쩌다 중궁에 5가 들어갔는데 8을 넣고 돌리냐.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면 홍연징계리라는 책이 있죠. 혹시 그런 책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면 홍연징계로도 이게 돌립니다. 요것이 바로 하면 변화의 수거죠.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에서 2023년도까지 요때 있죠. 요때는 무조건 이 중궁에다 8을 쓰고 요 숫자를 암기해야 되는 돌아가는 숫자를 암기를 해야 하거든요. 요것이 순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천천히 적어보겠습니다. 8, 9, 1. 요건 보통 전통적으로 이렇게 한자로 써왔어요. 옛날 고서부터요. 이렇게 5, 6, 7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도 이 나침판을 갖다가 혹시 풍수지리에서 그릴 때 이게 여기를 갖다가 북쪽으로 해야 되죠. 여기를 북쪽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면 얘가 임자계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병, 오, 정. 24방에도 모르는 분이 아까 계시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뭐 거기까지는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러면 8운에 자좌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향은 오, 향. 중국에서는 좌라가 아니고 산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여기 자자라고 씁니다. 8운 기간에 자자 오향 집을 짓거나 묘자리를 썼을 때 그 사례를 하나 그래서 설명을 하죠. 예,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요것이 지금 자자 오향입니다. 근데 혹시 이 나경을 그릴 때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이쪽을 갖다 남쪽으로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꼭 보면 그것은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식의 소치입니다. 항상 지도는 위쪽이 북쪽이지만은 동양학에서는 아래가 북쪽입니다. 그 뭐 원리는 있어요. 하도 낙서가 전부 다 본래 밑에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도 우리 동양에서 풍수학에서 할 때는 밑에를 북쪽으로 해야 됩니다. 가끔가다 밑에를 남쪽으로 해놓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 사자가 요리 갑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씁니다. 요 3자는 요쪽으로 가가지고 3. 일단 요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럼 요것이 이제 아까 요 8에서 8, 9, 1, 2, 3, 4, 5, 6, 7 요렇게 도는 걸 갖다 순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8에서 얘가 9가 아니라 8에서 여기 7로 가죠. 7, 6, 5, 4, 3, 2, 1, 9, 8 요렇게 된 걸 갖다가 역비라고 그러거든요. 역비. 그래서 이제 요 숫자는 사실 이제 과정만 거치고 나중에는 이것을 제가 이 국을 전부 다 해답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나중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기문도 보면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 천백백국 포국을 다 달아놨지 않습니까? 유기문고 뭐고. 근데 이제 한 번은 살짝 하고 넘어가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요걸 갖다가 명칭을 뭐라고 하면 산성이라고 그래요. 산성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걸 갖다가 향성이라고 그래요. 요걸 갖다가 천반이라고 그래요. 천반. 또는 운반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하늘에 땅이 지구가 해를 돈 게 아닙니다. 해가 지구를 돌아요. 근데 이걸 갖다 서양의 그 과학자들은 해가 지구가 이 해를 돈 걸로 동양 사람 무식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내가 서 있는 여가 중심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은 여가 중심이에요. 저는 여가 중심. 나를 이주로 해서 중심이기 때문에 해가 지구를 돈 겁니다. 그래서 이 천반은 항상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명천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4, 5, 3을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양의 부호를 붙여야 돼요. 근데 이것이 좀 까다로워요. 근데 알고 보면 쉬워요. 근데 그래서 현공풍수는 누구한테 배우면 무지하게 신고 혼자 독학을 하면은 엄청나게 어려웁니다. 아무튼 그러고요. 10페이지에요. 하학계 산출법 나오죠. 하학계 산출법이요. 여기는 자자입니다. 자자 오양이요. 이게 8운에 자자 오양을 근데 여기서요. 현공법에서는 음태고고 양태고고 이론이 똑같습니다. 현공법을 배우면 음태고 양태고 이론을 한꺼번에 적용을 시켜버려요. 단 한 가지, 묘에는 대문이 없죠. 근데 양택은 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택 3요에서도 세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집토고, 부어가고,
대문이지 않습니까? 대문은 기구라고 그러죠. 기의 출입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양택 사묘 이론은 맞아요. 세 가지 중요한 거. 그래서 양택 사묘인데요. 근데 현공풍수에서는 음양택을 똑같이 보는데 양택에서는 제일 중요한 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렇지 모든 이론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하나 설명드릴 것은 현공법에서는 나경이 있죠. 나침판이요. 나침판이 천반, 인반, 천반, 인반, 지반.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지 않습니다. 무리고 모든 걸 갖다가 지반 하나로 다 측정합니다. 그래서 현공 나침반을 보면은 현공 나침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딱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다 글자가 적혀 있어요. 배고 숫자고 얘가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중간에 해가지고 이렇게 삼합 나침반 여가 천반에서 자가 7.5도 여기 비껴 있고 또 오른쪽으로 7.5도 비껴 있으면 천반 이반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향이고 뭐고 현공법을 배우면 음양택을 갖다 공이 알아버립니다. 단지 대문 방위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서 몇 시간만 배우고 나서도 뭐 엄청나게 배워갑니다. 요거 좀 복잡한데 요거 왜 여기에다가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이걸 설명을 하면 여기 있는 분을 다 이해를 시키고 가려면 제가 이거 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십시다. 14페이지를 보십시다. 14페이지를. 이 14페이지가 이 책에서 초보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도표입니다. 14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현재 8운이라고 썼죠? 8운이죠? 그 제일로 하단 중간에 8운이라고 써졌죠? 예. 그걸 보시면은 자자에 해당된 그 방의 글자가 뭡니까? 손이죠? 그러죠? 예. 그러면 손이 여기에서 그 백색이죠? 백색. 제일 위에 오른쪽 보십시오. 음영은 이게 그 좀 짙은 색깔은 음이라고 되어 있고 백색은 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요. 여기요. 예. 그래서 지금 자자가 여기 8운에서 지금 손이죠. 왜 그거 이제 진손사로 바뀌었는가? 그건 생략하겠어요. 시간 관계상이요. 그러면 손이 지금 백색이죠. 백색. 그러니까 여가 플러스다 이거요. 여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이 24페이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자자 오양이 오가 뭡니까? 오는 오에 해당된 글자가 뭐가 써 있어요? 묘죠. 그게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죠. 이렇게 된다. 이게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요. 모든 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되겠어요. 맞는가 틀린가? 저도 확인하려 봤네요. 11페이지 표 4. 그렇게 됐죠? 요거 지금 아주 쉽게 가르쳐 준 겁니다. 너무나 간단히요. 근데 원리는 빼버렸어요. 시간 관계상요. 그러면 여기서 4가 4 있죠? 4 플러스니까 5, 6, 7, 8, 9. 9 다음에는 1입니다. 9 다음에는 1, 2, 3 노력하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요리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니까 3, 4 이렇게 가야인가요? 그러죠? 네, 근데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책 보면 나옵니다. 이게 이쪽으로 외우고 전적으로 하게 혼동이 되죠? 그래서 쉽게 3이니까 방향은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고 하나씩 어떻게 되죠?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3, 2, 1, 9, 8, 7, 6, 5, 4. 여기까지가 명리학으로 말하자면 사주를 뽑아놓은 겁니다. 사주 팔자 있죠? 여기까지가 뽑아놓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여기까지 뽑아놨죠?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해석하면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얘가 왜 플러스가 받고 마이너스가 가고 이게 8운 애들하고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답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이게 과정은 모르고 내가 어디 집을 갖다가 봐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요 표를 갖다가 예를 들면 여기요.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에 보십시오. 20페이지 21페이지요. 그거 보죠. 그러면 20페이지에 21페이지만 보죠.
7운은 8운 9운에 그 구궁 숫자를 제가 다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뽑아놔버린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하면 맨날 며칠을 걸려요. 맨날 며칠을 갖다가. 근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는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것이나 알고, 이걸 계산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게 실수를 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요 편을 보고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1운에서 9운까지 해서 앞에 지나간 운은 빼고, 최근에 운, 7운, 8운, 9운, 요거 중요할 것 같아서 요것만 제가, 다 또 여기다 써놔보면 제 책을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요렇게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몇 운입니까? 8운이죠? 그럼 요걸 이제 해석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일단 팔자자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팔자, 이렇게 팔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왜 팔자를 동그라미 치나? 8운에는 팔자가 말하자면, 이 현공용어로 말하자면 왕기가 돼요, 왕기. 말하자면 왕성한 기운이 돼요. 8운에는. 그래서, 예, 요런 경우에는 산과 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예, 지금, 예, 요거 숫자를 한 가지 참고적으로, 요게 숫자를 읽을 때 16이라고 읽지 마시고요. 6, 1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본래 한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간혹 혼동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향성을 오른쪽에다 썼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풍수에서는, 즉, 요것이 향성이라고 썼죠. 예, 요것이 향성이고, 어떻게 산성입니다. 요것은 말하자면 재문을 나타내요. 요것은 인정을 나타내고요. 간단히 이겁니다. 근데 지금 팔자가 똑같이 있죠? 그럼 요때 팔자를 갖다가 어느 걸 먼저 보냐? 이 향성을 먼저 봐야 된다 이거요. 향성은 일명 뭐라고 하냐면 수성이라고 돼요. 수성.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 집이나 묘자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먼저 있어야 돼. 요거 중요하니까 앞에 물이 있죠. 8운에 집을 짓거나 요거를 새로 썼어요. 이장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 자자오양의 경우에는 요 향성을 먼저 보니까 이 향성에 해당되는 요 아라비아 숫자에 해당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요것이 이렇게 가고요. 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 뒤에 산이 있으면은 요것은 이 8운 자자에 말하자면 합국이다 이거예요. 합국. 앞에 물이 있고 뒤에 산이 있으면 이랬을 때 합국이다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요런 경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쌍성. 하나를 풍수지리에서는 산을 성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별이 떨어져가지고 산이 됐다고. 그래서 요거 쌍성이라고 합니다. 쌍성이 모였다. 어디로 모였냐? 어디로 모였어요? 향으로 모였죠. 그래서 쌍성해양이라고 그럽니다. 쌍성해양. 그러면 만약 8운의 팔자가 이쪽에 모였다 이거요. 요쪽에. 그랬을 경우 뭐라고 불러요? 쌍성해좌라고 불렀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합시다. 팔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제 다른 글자다고 보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말하자면 여기가 내 묘가 여기가 묘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산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얘가 산줄기가 이렇게요. 묘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요. 보통 이렇게 내려가서 용을 따라서. 그러면 요것이 이제 쌍성 향이 아니고 해좌일 경우는 묘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산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재물은 망하고 사람은 괜찮고. 그래서 묘자리에서는 이 쌍성 해자를 집이고 묘자리고 요렇게 쌍성 해자를 쓰면은 재물은 떨어지고 사람은 올라가고. 제일 세상살이도 중요한 게 돈 오고 출세 아닙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건강도 중요하고 그런 거지만 일단은 제일 큰 게 말하자면 재물 오고
인정. 인물이다 이겁니다. 요거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요런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경우가요. 예, 하나 사례를 해볼까요? 하나 사례를 갖다가. 하나 사례를 해보겠습니다. 쉬운 예로 7운이라고 봅시다. 7운에. 이거 한번 봐봅시다. 아까. 7운에 건자를 한번 봅시다. 건자로 썼다고 합시다. 건자 뭡니까? 소냥. 건자 소냥의 7운이에요. 7운에. 아니. 건자. 7, 5, 3, 1, 5, 3, 6, 4, 8, 6, 1, 8, 1, 9, 4, 2, 7. 이거 찾으셨어요? 찾으실 줄 알죠? 이제 21페이지요. 예, 21페이지. 7운이에요, 7운. 건자니까 이 건자를 보죠. 제일 밑에 있죠. 건해자는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나갑니다. 예, 앞에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7운이니까 제일로 왼쪽, 제일로, 밑에. 보면 그 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7, 8, 9, 5.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식대로 한번 해봅시다. 7운이죠? 7운. 지금 7운이죠? 그럼 7운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실자가 중요하죠? 실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뭘 나타내죠? 네. 산을 나타내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예. 또 요 7은 실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요건 뭘 나타내요? 물을 나타내요. 근데 지금 사양이 어떻게 돼요? 건자 손양을 했다 이겁니다. 건자 손양을 했어요. 건자 손양을 했는데 지금 얘가 좌죠. 요쪽이 향이고 요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런데 지금 7운의 7자가 제일 중요하다 했으니까 요쪽에 산이 있어야 할 궁에 지금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묘를 쓸 때 뒤에 항상 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룡이. 근데 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뒤에. 현공으로 봤어요. 얘가 뭐가 있어야지 합당하냐 이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죠.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산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소위 이제 배산임수라고 이건 아까 모르는 말 없다고 썼죠. 보통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7월에 건자 손양으로 요를 썼을 경우 현공학으로 따져봤더니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앞에 산이 있어야 돼요. 그런 묘가 있어요? 없죠. 뒤에 물이 있어야 하고 앞에 산이 있는 묘가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걸 보고 상산하수라고 합니다. 간단히요. 상산하수. 원래 상산하수를 범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범죄를 일으켰다. 잘못됐다 이거죠. 상산하수가 걸렸다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요. 상산하수가 걸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자나 이게 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건해자나 건자, 손양, 해자, 사형으로 썼을 때 말하자면 뒤에 물이 있고 앞에 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소위 배산임수가 안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하나. 역배산임수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산임수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자, 손양이나 해자 사양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역배산임수가 되죠. 뒤에 물이 있고, 앞에 산이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7운에 건자, 손양이냐, 해자 사양 쓴 사람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안 좋냐? 아까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쪽 방에. 산이 있어야 되죠. 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산이 있어버리니까 재물망오고. 또 이쪽에는 물이 있어야 하는데 산이 있으니까 거꾸로 됐으니까 사람만 오고. 그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돈 드는 대로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가파인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풍수책을, 현공풍수책은 상산하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것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고수들은 써요. 고수들은. 이거 쓰지 말아라. 이거. 단지, 양택 있죠. 양택. 양택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물이 요렇게 이제 흘러가요. 근데 이쪽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다 보니까 집을 요렇게 졌어요. 뒤에 물이 있을 수가 있죠. 향은 요렇게 보는데,
향은 이렇게 보는데, 예, 어떻게 여자가 나체가지고. 여기 뒤에 물이 있는데, 뒤에 물이 있고, 앞에 예를 들어 산이 있어요. 이렇게 집은 질 수 있죠. 그래서, 집 같은 경우에는 상산화수가 걸리더라도 거기에 맞게 그려져 버리면 올해 어떻게 됩니까? 또. 여기가 집이다 이거요. 여기가 집이요. 집. 여기가 집이 있고, 여기가 마당이요. 마당인데 집 뒤에, 내 집 뒤에 강물이 흐르고, 앞에는 예를 들어 남산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때는? 맞아요, 또. 합국이, 이때는 또 합국으로 돼요. 거꾸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 식으로. 참이라 조금 어려운 공부인데 잘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집을 향을 얘기할 때 대문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은 흔히 풍수에서 얘기하는 그 베란다나 거실의 큰 창 쪽. 아파트다면은 베란다 쪽이 향 쪽입니다. 네, 큰 베란다. 이게 대문호는 전혀 관계없어요. 대문은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으니까 하니까.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을 못 뜯어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잦아요. 이렇게 5개 나눠진다고 있죠. 갑자, 무자, 경자, 갑병무, 경림. 그러죠. 그래서, 기존의 나경 보면은,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여기 이제 말하면, 빈칸으로 되어 있죠. 빈칸. 요것이 삼합에서 말하는 건데, 풍수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요 2개만 쓰라 이겁니다. 2개만. 간단히 이야기입니다. 삼합에서. 근데 이것도 써요. 이것도. 현공에서는. 그래도 아까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요 구도 있죠. 구도로 쓸 경우에 합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3도 있죠? 여기 3도 있죠? 요렇게 쓸 경우에는 요 숫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왜 바뀝니까? 물어보면 제가 그 이치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양준선 선생이 왜 이런 이치를 갖다가 이게 자자에서도 예를 들어서 갑자로 요 분금을 놔서 썼다 이거요. 요래 쓸 때는 방금 요 숫자가 아니에요. 요 숫자가 똑같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그 이치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게 현공부수 기표도 하면 처음에 이 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건 정말로 엄청난 우주의 비밀이죠.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뭐라고 썼죠? 요건 합계고, 요 3도 쓰거나, 요 3도를 쓰거나, 요걸 책계라고 합니다. 책계 내는 것은, 그냥 또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사수필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책계 내는 방법을 이 장대용 선생이 안 알려줘요. 근데 장대용 선생이 어디, 좋은 미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미자에다 따지자요. 미지가 있는데 그 땅을 발견하고 이 책을 그 땅을 사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게 제자인 강유 선생이 땅 살 돈을 갖다가 2천금이라고 그래요. 2천금. 당시 2천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2천금을 주니까 이 책계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 책계 내는 방법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5번 있죠? 5번. 15페이지요. 제가 본래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근데 최근에 광주에서 살았는데요. 혹시 사투를 쓰더라도 빨리 이야기 되는 게 원래 말이란 건 의미만 도우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이 책계 산출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조금 굵은 채로 같은 좌양일 경우에 따라서 기룡화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하계가 정법이라면 책계는 편법이며 비법이기 때문에 말이 비법이라는데 비법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한해서만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책계는 고급 실력자가 아니면은 삼가 사용이 바란다. 왜 그러냐면요, 요 3도 범위 내에서 써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들어가면 1.5도 범위 내에서 써야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계는 가급적이면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요 사용하는 방법을 알더라도 이 나침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나침판은 이 현공에 부적합 봅니다. 이게 나침판이 우리나라 나침판 이렇게 하지 구층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책에도 나오지만은 거리가 1도 있지 않습니까?
1도 거리가 1km 떨어지면 수학 삼각함수로 계산하면 나오죠. 1km가 떨어지면 17m 오차가 생겨요. 17m. 그런데 요 체계를 쓰면 1.5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이제 공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망 하나만 배워가도 정말로 기죽은 걸 배워갑니다. 요 체계가 3도인데 여기에서 또 공망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체계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1.5도입니다. 근데 1.5도에다가 맞춰야 하는데 우리나라 어디서 뭐 파는 거 보면 15,000원, 10,0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국에 나그냥 몇십만 원짜리 있어야 돼요. 아주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장경에도 보면 음양이 차착되면 어쩐다 나온다는데 그래서 뭐 호리지차면 오류천리니 뭐 일지만산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풍수를 제일 처음 배웠을 때 좌양 여기서 조금 틀어주면 어쩔 것이오 뭐 지가. 그거 이 중국놈들이 호리지차 말하자면 털끝만큼만 차이가 있어도 말하자면 오류가 천리가 난다 이거요. 천리나 차이가 난다 이거요. 그거 과장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여기 뭐 침술 전문가가 있으면, 그건 침 넣을 때 정확히 꽂으라는 그런 취지,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호리지차면 오류 천리냐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현공원학을 배워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 현공학을 배운 데는 이 중국제 나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 견본이 없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나경이 요 사이즈 있죠. 현공학을 할 정도면 요 사이즈보다 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경이 여기서 판이 있죠. 판을 이렇게 손을 돌리면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홍사선이라고 해가지고요. 홍색 실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딱 맞춰버리면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잠깐만 저기 강교생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그러면 음택인 경우, 이제 초장인 경우는 그래도 이 실선을 띄워 맞추는데 이제 다시 이장하잖아요. 근데 뼈다귀만 남았다 이게요. 과연 이걸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맞추는가?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간단해. 이게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이거 질문, 실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집이 방금 아까 건자입니다. 건자 손양이요. 건자 손양이 상산화수가 걸렸어요. 근데 진짜로 7원에 집을 졌는데 내 집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지금 상산화수가 걸렸죠. 상산화수가.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건자, 해자도 마찬가지로 둘 다 상산화수요. 근데 아직 좀 설명이 빠졌는데요.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술자가 있죠. 술자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정말 재물도 쌓이고 사람한테도 좋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된 게 여기 집입니다. 집이요. 내 집이요. 내 집인데 내 집이 건해자로 집을 졌어요. 7원 때.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상산화수에 걸렸어요. 걸렸으니까 나는 이 집에 재수가 없다. 근데 집에 이사갈 처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를 낸다고 말하자면 나는 잠을 잘 때 침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요. 내 집 침대만은 말하자면은 술자로 바꿔놓으면 요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왕산왕양이라고 그래요. 왕산왕양이라면 이 상산화수 정반대가 돼가지고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그 용어를 아까 빼먹었는데요. 그러면 요렇게 되면 어쩌냐 이거요. 어쩌겠어요. 내 집은 상산화수가 걸리게 젖었어요. 집 자체는. 그런데 침대만 딱 왕산왕양으로 좋게 해줬어요. 이렇게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아니요. 좀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내 집이 이렇게 젖었는데 침대만 잘 때 이렇게 딱 왕산왕양으로 침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자니까 15도를 갖다 비틀어주면 왕산왕양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내가 복을 받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집을 이렇게 지어진 순간 여기에서는 그 때와 좌양에 따라서 우리가 모를 어떤 그 기가 건자 해자일 경우는 여기에 안 좋게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꾀를 낸다고 침대만 내가 이렇게 틀어놓는다. 이거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신가요? 또 더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양태 그런데 음택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아니 음택을 처음 돌아가시면 이제 그 사람 형체가 있어 딱 되는데 이제 한 10여 년씩 돼가지고 뼈다귀만 남아서 머리 띄고 다리 띄고 해서 맞출 경우 과연 이거 알아.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 못했어요? 아니 이거는 이해해서 못했어요. 아니 이건 이해가 되죠. 그게 똑같다 이거 이치가.
그러니까 청광을 이렇게 팠죠? 청광을, 사람을 이렇게 놓든지, 이렇게 놓든지, 똑같다 이거요. 요것이 좌향이 똑같으면 사람이 여기서 틀어졌다 해도, 잠자리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왕상왕향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사람이, 아까 내가 1도 하나만 틀려도 여기에서 말하자면 공망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걱정하지 말으라고요. 천광이라고요. 천광. 중국말로는 금정이라고 그러고요. 천광을 판 순간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우주의 길을 갖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 뼈다귀가 요렇게 있는지 좀 요렇게 되는지 관계가 없다 이거요. 나 이거 설명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됐어요? 네. 그래요.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두 가지 제가 한꺼번에 설명했어요. 예. 금정의 좌향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금정을 팔 때 정확히 파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호리지차 오리천리다 이거요. 예, 어디까지나 가보세요. 책계 산출법이요. 15페이지요. 아무튼 요거 낙경까지 설명돼요. 낙경은 삼합풍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낙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계하고 또 하나 좀 이따 설명드릴 것이 공망이 있어요. 대공망, 소광목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또 읽어보죠. 책계를 산출하는 방법은 현공풍수 고전인 양균성호 청랑 5호에 나오지만은 아주 난해해요. 어려워요. 뭐 거문이 종두치라니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나라에서 해석에는 책이 있습니다. 전부 다 처음에서 끝까지 영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포테로 해석을 해놨어요. 포테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책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예, 심씨 현고왕의 장대홍 선생 아까 장자를 틀리게 썼네요. 참. 예, 장대홍 선생의 제자인 강요 선생에게 전해진 구결을 대신한다. 어려워요. 청랑 5호에서 나온 것은. 그래서 요런 자계 값이는 탐남 일롱 요거 있죠. 요것이 책계 구결입니다. 책계 구결. 그걸 넘겨보죠. 그걸 풀이하자면은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넘어갑니다. 자계 값이는 숫자를 1로 바꾼다 이거요.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쓰려고 하니까 상산하수가 걸려요. 상산하수가 걸려요. 근데 책계로 싹 바꾸니까 도산도양이 돼버려요. 그 조금 차이로. 그래서 장대홍 선생이 유명한 말 했죠. 네가 묘 쓰면은 그 명당짜리요. 명당짜리인데 요 하계로 쓰니까 말하자면 상산하수가 걸려버려요. 네가 묘 쓰면 도둑놈 나고 내가 묘 쓰면 왕후장상 나온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쓸 걸 갖다가 좌양을 갖다가 요렇게 둘 걸 갖다가 자자오양을 갖다가 하계죠. 근데 요렇게 쓰니까 상산하수가 걸려요. 예를 들자면. 근데 여기서 살짝 좌양을 여기까지 요렇게요. 요 책계배로 딱 써버리니까 말하자면 도산도양이 돼버린다 이거. 이 자리는 본래 현기적으로 볼 때 명당자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묘 쓰면은 도둑놈 나오고 내가 묘 쓰면은 도둑놈 강로 나오고 내가 묘 쓰면은 말하자면 왕후장상이 나온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주 이게 그런 책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요것은 책계 내는 방법은요. 17 천천히 여러분 몇 번 읽어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은 그 얘도 드러났으니까 댁에 가셔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처음에는 복잡해요. 몇 번 읽어보면 됩니다. 청랑서 증국이 호는 공안이고 양균성우 지서로 현공 입혀서 청란서랑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대홍 선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공풍수학 종으로 1960년 전후에 활약했고, 저서로 지리변정이라는 책이 있고요. 지리변정이라는 책은 현공책을 갖다가 잘 쉽게 풀이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평사옥척경이 있죠. 평사옥척경이 변이,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변이 자라가 빠졌네요. 예, 분별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삼합풍수가 안 맞는다. 소위 한마디로 말하자면 포태법의 엉터리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300년도 더 되네요. 그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요 선생, 이런 우리 역사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장대홍 선생이 현공풍수 비법을 전수받아 종사수필 나오죠. 또 지었어요. 평사옥척변이 가 해가지고요. 그래서 종사수필은 나중에 심 선생이 입수하여 심씨 현공이란 명절을 남기게 된 유명한 현공풍수 문서이다. 그리고 6페이지요. 6페이지.
아니, 6번. 화학계, 책계, 중궁수와, 구궁수. 그것은 1운에서 9운까지 사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9페이지요. 그러니까 중국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알면 어떻게 돼요? 돌리기만 하면 되죠. 돌리기만 하면. 얘가 플러스 하면, 아까 플러스 하면 9, 8, 9, 1, 2, 3, 4. 요 순서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이건 전부 다 플러스네요. 근데 플러스가 되면 상산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19페이지를 간단히 보면요. 해석을 해서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7운걸 봅시다. 7운걸 임자를 보십시오. 7운걸. 한번 읽어보시죠.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 대목입니다. 요것은 저 위를 보면 플러스 3, 마이너스는 쌍성 뭐가 돼요? 해양, 일명 하수라고도 합니다. 너무나 이제 새로운 용어 많이 들어가기 좀, 그러지만 잘 한번 들어주기 바랍니다. 쌍성 해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설명했죠? 간단히 제가 써놨습니다. 제일 위에요. 후, 고전.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전. 밭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앞에는 저전. 근데 요 말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인자수지고 어느 채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저일촌이 수, 고일촌이 뭐요? 산.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풍수 공부 좀 했다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거요. 저일촌이 수, 고일촌이 산. 도대체 그 말이 어쨌다는 거요? 어디다 써먹어요 그 말? 현공학에서 써먹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묘가 있어요. 지금 거의 평평하죠. 그러면 여기가 말하자면 기준점이요. 여기 지금 상석입니다. 향이 이쪽이죠. 좌가 튀고. 그러면 여기가 약간 높죠. 이건 무조건 산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척만 높아도 산이고 한 척만 낮아도 물이다. 이걸 본래의 진짜 의미는 현공학을 알면 이 말이 여기서 써먹는 거다 이거요. 그런데 현기적으로 낮으면 물이면 어쩌다 이거요. 근데 현공학에서 앞에 산이 있어야 물이 앞에 있어야 되냐, 물을 중심. 앞에 물이 있어야 되냐, 뒤에 물이 있어야 되냐. 그건 바꿔 말하자면, 이게 현공학에서 제가 아까 수란 말이를 한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낮냐, 높냐를 갖다가 낮았을 때는 물이라고 꼭 산이 있어서 산이 아니고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높으면 산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일촌의 수, 고일촌의 산이란 말이 현공학을 두고 거의 여러 개 평평하다고 합시다. 그래도 내가 좀 높아요. 그러면 여기를 산으로 본다 이겁니다. 고이학입니다. 이게. 그 진짜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요거 하나만 쭉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7운의 임자 같은 경우에는 쌍성 해양이죠. 쌍성 해양. 그게 플러스 3 마이너스 2는 쌍성 해양이다. 이거 일명 하수라고 합니다. 근데 하수, 상산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배우는 분이 혼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쌍성, 해좌 또는 해향 이런 식으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로 제가 좀 통일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7운의 임자 병양으로 지었을 때는 앞에 물이 있고 뒤에 산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물을 중심으로서만 이야기하면 그러나 자자나 7운의 자자나 계자를 썼을 경우에는 똑같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죠. 이것은 쌍성 뭡니까? 해좌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산이 있죠. 묘담은. 그러니까 자자나 계자를 쓴 사람은 재산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아까 이제 요거 이제 조금 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경향을 해봅시다. 갑자경향. 갑자경향이 왜 망하는가? 고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어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잠깐요. 7운에 이렇게 됩니다. 요 다음 페이지를 봐도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도요. 2, 4, 3, 5, 5, 7, 7, 9, 8, 1, 1, 3, 6, 8. 7운이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맞나? 틀린데? 틀려.
요즘 제가 깜빡 잊고 책게를 써놔버렸네요. 책게를 써놨어요. 책게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거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시다. 요것은 갑자경향 책게입니다. 하악계를 쓸게요. 책게요. 여기 양쪽 3도 쓸 때요. 다시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악계고 책계고 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이게 살짝 변해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거 있어요. 봐보십시오. 갑자, 얘가 갑이죠. 갑묘을, 경유신. 이게 갑자, 이렇게 묘를 쓰거나 집을 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7이요. 7이니까, 이거 빠졌네요. 7, 8, 9.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무조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고 가정을 온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그래서 7운에 여기 있어요. 요 7자가 여기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산성이니까 여기가 물이 있어야 되죠. 여기가요. 또 앞에 산이니까 좀 삼각형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 경향이요. 내가 여기 집을 지었어요.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또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산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배산임수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죠. 요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 상산하수. 상산하수 걸렸다고요. 상산하수가 됐다. 근데 여기에다,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여기 오가 있죠. 요걸 산성이라고 부르고 향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산성이든 향성이든 관계없어요. 요거 중궁에 오자로 시작해가지고 순행. 그러니까 여기에서 5에서 이렇게 5에서 5자 있죠. 5에서 6으로 갔을 때 여기요. 이걸 순행이라고 한다고 썼죠. 역행이 아니고 5에서 6으로 갔을 때 요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네, 복. 말 그대로 엎드릴 복자요. 엎드릴 복자든 신음을 자 엎드려서 누구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엎드려서 죽는 거. 그게 사주에도 복음이란 말이 나오죠.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일단 복음만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7운에는 갑자가 그러고 또 이 반대편에서 경자 갑향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나중에 보십시오. 7운에 특히 그런데 이렇게 된 집은 다 망합니다. 안 망한 집 없어요. 누가 망하냐? 남자가 망해요. 여자는 넘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거 이제 다음에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설명해 드리고요. 갑자기 양친집 봐봐요. 다 망했어요. 경자갑향 다 망했어요. 제가 여러 집 봤습니다. 죽어나가고, 근데 여기서도 피해간 사람이 있어요. 또요. 근데 누군가는 걸리게 그럼 돼 있습니다. 집안에요. 근데, 하악계인데, 여기에서 요거 뭡니까? 5, 7, 뭐요? 7, 8, 9, 1, 2, 여기가 3이네요. 요거 3, 7, 8, 9, 1, 2, 3. 5죠. 5죠? 예. 3 맞구만. 예. 내가 깜빡 착각했네요. 여가 지금 7, 8, 9, 1, 2, 3, 4, 5죠. 여가 5죠. 예. 여가 5가 요리 같죠. 여가 9가 요리 같죠. 예. 요건 요렇게 됐어요, 일단. 근데 여기는 왜 겁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예, 갑자 경향. 이거 똑같이 5죠. 예. 5는 같네요. 예. 9가 몇으로 바뀌었어요? 7로 바뀌었죠. 이거 책계의 경우입니다. 요 정도만 아십시오. 표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보시고. 얘가 9니까 얘가 9자를 써야 되는데, 책계의 경우는 이렇게 탁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 자계 값이는 탐당 일로인이 이제 그 용어가, 그 경이 바로 말하자면 해답입니다. 근데 요때도 마찬가지로 5가 어떻게 됩니까? 5에서 어떻게 가요, 여기서? 6으로 가죠? 5에서 6으로. 그러죠? 예. 그래서, 예, 하악계나 책계나 똑같이 말하자면 망의 그럼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복음이 걸린 것. 근데 상산하수가 걸리는 경우에 한해서 이게 복음이 걸리는데 여기는 두 가지 겹쳤죠. 상산하수에다가 복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갑자 경향은 빼도
수박도 모든 게 망해버린다 이겁니다. 이것은 형공풍수가 아니면 풀 길이가 없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